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해외 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광주시가 모든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국자들이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시가 강력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명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광주 송정역에 도착합니다. 열차에서 두 남녀가 내리고 방호복을 입은 광주시청 직원과 함께 역사를 빠져나갑니다. 이들은 영국에서 입국한 유학생들로 광주시에서 제공한 전용 버스를 타고 곧장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했습니다. 광주시가 어제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 전원에 대한 격리조치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유럽과 미국 입국자는 모두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뒤 코로나 검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로 바뀌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외 국가 입국자들은 2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들 모두에게 자가격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내려진 조치인데 관건은 자가격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입국한 목포 확진자와 일부 외국인 확진자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버스 기사 및 탑승객 등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접촉자도 신속히 격리 조치하여 광주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하루 2차례씩 유선으로 자가격리 수칙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이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불시 점검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하고 함께 공조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GIS 시스템으로 이제 위치 추적까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이탈하는 그런 낌새가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광주시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며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광주시의 대책이 다르고 분야별로도 지원책이 달라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 이재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책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중앙정부의 대책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의 70%에 100만 원의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특별자금 지원 등 대출 정책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특례 보증 정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직과 고용유지와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무급취직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6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최대 30%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들을 활용해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사정에 맞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특례 보증을 받을 경우 광주시는 보증료와 이자 등을 지원해주고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긴급 생계비와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등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한정돼 있고 어려움 겪고 있는 많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에 우선 지원되도록 한다. 이런 방향 속에서 이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주시의 생계비 지원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총선 이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들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비밀 성매매 사이트 회원 명단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죠. 사실 이 공무원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경찰이 단속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정황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이 성매매 업주로부터 입수한 14,000명분의 전화번호,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밀 성매매 사이트에 가입했거나 이용 의사를 밝힌 남성들의 연락처입니다. 그렇게 구한 DB로 가지고는 이제 왔던 손님이니까 다른 가게를 뭐 통했든 어쨌든 그건 이제 인증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를 한 공무원 조직의 간부 명단과 대조한 결과 3명이 일치했었는데 이 조직은 다름 아닌 광주지방경찰청입니다.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에도 예약 문의를 해본 건 맞는데요. 직접 이용까지는 안 했습니다. 현직 경찰이 단속 목적이 아니라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경찰관은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불법 성매매와 관련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취재진이 만난 성매매 업소 업주는 경찰과 업소 간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친분 있는 경찰관들이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 간의 SNS 대화방입니다. 지난달 한 업주, 경찰 단속 하루 전날 경찰이 특정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찰관이 아는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주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네 가게 안에 어떤 가게를 간다 특정을 해서 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어디 쪽으로 간다 이 정도. 하지만 해당 업주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경찰은 이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실제 검거 실적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업소에다가 단속 정보를 주고 그럴 계획도 없을 뿐더러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직원들하고 유착돼가지고 한다는 것은 전혀 제 생각에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한편 취재진이 지난달 직접 잠입해 신고한 성매매 업소의 경우 현장에서 붙잡힌 성매매 여성 4명을 비롯한 5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성구매 의심 남성들은 물론 건물주 등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원제 비밀 성매매 사이트는 주소를 바꿔가며 영업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직 경찰 간부의 징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서부경찰서 소속 A경감을 팀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징계를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 28일 새벽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0.045%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전국의 선거 구도는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에서는 선거 구도가 조금 다른 양상인데요. 정당 간 대결보다는 민주당 후보와 현역 국회의원의 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가운데 송갑석 의원 단 한 명만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7명의 현역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다시 출사표를 냈습니다. 대부분이 민생당 소속으로 김경진 의원은 무소속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비민주당 현역 의원 8명이 출마한 전남 지역 역시 비슷한 본선 경쟁 구도입니다. 비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견제나 심판론을 강조하기보다는 민주 세력의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겠다며 호남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2년 후에 이 정권이 또는 호남 정권이 국정농단 세력에 다시 해결되는 일만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특히 민생당 후보들은 이낙연 전 총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호남 대통령 만들기를 선거 캠페인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연출된 진흙탕 싸움과 특정 후보 전략 공천 등으로 민심 이반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 대6개 선거구에서 민생당과 무소속 현역 의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만
저와 전남 도민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역사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편 광주 동남을 선거구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환 전 동구청장과 민주당 이병훈 후보, 민생당 박주선 후보가 3파전을 형성하게 됐고 광주와 전남에서 유일하게 두 현역 의원이 맞붙는 목포에서도 민생당 박지원 의원과 정의당 윤소아 의원,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구을 양양자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당원과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양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규정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을 짓는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틀어진 노사관계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빅그린 국가산단의 중장비들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지난해 12월 첫 삽을 뜬 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은 현재 기초와 파일 공사가 끝나고 철골 구조물 설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전체 공정의 8%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글로벌모터스 측은 공사가 당초 목표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내년 9월이면 완성차를 양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고객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차 생산 기반도 설계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공장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듯이 고객이나 시장의 환경 대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순조로운 공사 상황과는 달리 노동계와의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출발한 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노동계 몫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제 도입과 현대차 추천이사 사퇴 등 5가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2일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정신을 담은 노사민정 협약서를 파기했습니다. 광주시와 글로벌모터스는 한국노총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약서 내용에 따라 상생협의회를 만들어 노사 간 협의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표가 바로 노사 상생에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 회사의 목적과 소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해서 노동자와 대기업, 지자체가 함께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본보기가 됐던 광주형 일자리. 이대로 노동계가 빠진 반쪽짜리 사업에 그치고 말지 그렇게 되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전제로 하는 정부의 지원 등은 받을 수 있는 건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온라인 개학을 염두에 두고 원격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원격 교육에 대비한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고 교과별로 학습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원격 교육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양심 세력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던 금요 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나고야 소송 지원회는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했던 금요 행동을 4월 한 달 동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나고야 소송 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99년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7년부터 금요 행동을 시작해 506차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